진퇴 돌풍, 3개월 만에 3만 명 당원 실화냐? 이현주, 손씨는 대규모 권력남용 프로젝트. 바른미래당 출신 인사들이 자유한국당 시도당 입당 절차에서 복당을 거부당했습니다. 1월 22일 한국당 경남도당은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의에서 조혜진 전 의원의 입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8, 19대 의원을 지낸 조혜진 전 의원은 2016년 4.13 총선 당시 3선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되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바른정당에 입당했습니다. 조혜진 전 의원은 지난 10에서 12일 진행된 공개 오디션에서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 조직위원장으로 선발됐으나 이날 도당 회의에서는 입당이 거부된 것입니다. 류성걸 전 의원과 황영헌 전 바른미래당 북구을 위원장, 김경동 전 바른미래당 수성갑 위원장 등 이른바 탈당파 출신들도 지난 1월 21일 열린 대구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에서 입당을 거부당했습니다. 1월 2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동의하지도 않은 건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 분석 자료를 활용해 나를 범죄자로 낙인 찍어 언론에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며 새로운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2017년 7월 청와대 특감반 창설 직후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이인걸 특감반장과 함께 반원 활동비 지원비에 대해 논의했고 반원들은 매일 외근을 하기 때문에 활동비를 매월 100만 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은 특감 반원 중 내근 전담 직원은 외근을 안 한다며 그런데도 허위 출장서를 작성해 출장비를 내근자들에게도 지급했다. 그로 인해 김모 사무관은 내근 전담 특감반 데스크인데도 출장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런 직원이 한 명 더 있을 수 있다. 16개월간 한 명이 받은 출장비는 최소한 1,500만에서 1,600만 원 정도 된다. 2명이라면 3천만 원 넘는다. 국민 세금을 허위 수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은 출장비 신청서를 허위 작성했으니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해당된다. 비서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김 사무관의 허위 출장비 수령은 계좌 거래 내역 등의 자료도 남아있으니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비서관 등은 법적 토의적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도 비슷한 불법 사항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자신의 첩보가 묵살되면서 임명됐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조국 수석 인사 검증 실패 사례라며 염 부의장은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있었는데도 2017년 8월 30일에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며 2017년 9월 1일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 취소 감찰 보고 9월 2일에도 추가 보고했다. 부의장 임명을 취소했어야 하는데 청와대는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강행했다면 조 수석은 보고하지도 않은 것이라며 보고를 안 했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수사관은 최초로 공익제보 1,000만 원 뇌물수수 의혹한 우윤근 대사 사건도 비슷하다며 박 비서관에게 전해들은 조 수석은 확실하냐고 물었고 비서관이 확실하다고 하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듣고 대책을 강구해야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비서관은 특감반장을 통해 내게 보안 잘 지키라고 했고 그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우 대사가 러시아 대사로 발령났다며 대통령이 이를 모두 알고 강행하면 큰 문제다. 수석과 실장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고 내가 올린 인사 관련 감찰 보고서는 모두 묵살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을 미꾸라지 꼴뚜기 등으로 표현한 청와대 인사와 정치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날 미꾸라지라고 비하했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꼴뚜기라 비유하며 조롱했다면서 심한 모욕감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청와대의 범법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밝혀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1월 23일
검찰은 김태우 수사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겠다던 좌파 정권의 이중성이 마구잡이로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억누르고 입에 재갈을 물린다면 이 정부에서 어느 누구도 공익제보를 하려고 나서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 좌파 정권은 바로 이런 점을 노려 공익제보자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위중한 사안인 손혜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왜 아직도 하지 않는 거죠?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혜원 관련 추가 의혹들. 1월 22일 동아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목포시 의회가 이미 지난해 11월 근대 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된 목포시 만호동 땅값이 엄청 뛰고 있다. 유명한 정치인까지 와서 구입을 했다는 설도 많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에 목포시 측은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상당히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투기가 아니라는 손 의원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부터 목포 현지에선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이슈로 제기됐고 중부지방자치단체인 목포시와 시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 이는 손 의원 주변 인사들이 목포 땅과 건물을 매입하기 시작한 2017년 3월 이후인 같은 해 9월부터 최근까지 목포시 의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1월 22일 한국일보는 목포 문화거리 지정 전후 손 의원 측 외지인이 37필지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1월 22일 중앙일보는 손 의원 부친 유공자 지정 전 자신의 의원실로 보훈처장을 오라 했다고 폭로성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1월 23일 무소속 손 의원이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서울 중구문화역 서울 284 옛 서울역사 공간을 공예박물관으로 만들자고 집요하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 의원이 나전 7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바로 옆 건물인 신서울역에서는 자신이 창업한 공예품점 하이핸드 코리아가 운영되고 있어 손 의원이 자신의 이익이 연계된 공예계의 입장을 과도하게 대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의원 이익 충돌 논란에 또 불을 지폈습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1월 18일 손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의 눈치나 살피는 검찰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까요?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손 의원 논란은 청탁 및 권한남용 의혹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조선 의원의 개인 일탈 의혹이 권력형 비리 문제로 확대되면서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무소속 손 의원에 대한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검찰 고발과 특검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1월 21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손 의원은 정권 실세라는 배경을 얻고 헌법 46조 국회의원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지위를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당당하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으라고 여당에 촉구한다. 손 의원에 대해 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하고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의 재판에 관해 청탁한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손 의원 본인 기획 작품 거론하며 국립박물관 왜 관심 없나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애초에 이해 충돌 방지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의원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자나 박물관장으로 이런 짓을 했다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국회의원 자리를 사적 이익에 이용하려는 짓이 불법이고 윤리 위반인데 무슨 투기 타령인지? 그리고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던 큰 소리가 왜 탈당 회견에서는 국회의원 사직 약속으로 돌변하나? 의원직이 당신 목숨이고 전 재산이냐고 반문하며 hir난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요즘 문정권 실세라는 손 의원의 행태와 말도 안 되게 쩔쩔매며 손 의원을 두둔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도대체 이자들이 어디서 감히 춘풍추상을 논하는지 혀를 끌끌 차게 된다.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매입이 투기가 아니라 도시 재생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자기 일의 사적 이익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안 되는 게 공직자의 자세위건을 개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쯤 되면 대규모 권력남용 프로젝트.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국가에 대한 배임직 권력남용이다. 적폐청산한다며 이전 정부 권력남용으로 조그만 것까지 다 긁어모아 감옥에 가두면서 어찌 이리 뻔뻔스러운지. 감옥에 있는 최순실이 참으로 억울하겠다고 적었습니다. 1월 23일 점심을 넘긴 시각. 국회 잔디광장에 수천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보수의 아이콘 당대표 구호를 외쳤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이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김진태 의원의 기자회견 자리였습니다. 국회에 운집한 지지자들 앞에서 김진태 의원은 사회주의로 가는 주사파 정권을 저지하겠다며 당대표가 돼서 한국당도 대한민국도 제대로 살려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반드시 완주하고 꼭 이겨서 돌아오겠다고 보효했습니다. 그는 또 당선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외투쟁도 불사하며 문재인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촛불에 놀라 다 도망가고 말 한마디 못할 때 당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로만 싸운다 하는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뭐 하고 있다가 잔치판 벌여지니까 슬며시 와서 내가 싸울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싸움도 해본 사람이나 하는 것입니다.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은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했습니다. 계단 앞에 자리를 잡지 못한 지지자들은 근처 광장을 에워싸곤 김진태 당대표를 외치며 세를 과시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실 측에 따르면 이날 모인 지지자들은 5,000명을 넘겼습니다. 통상 국회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과 달리 김진태 의원은 본청 계단을 택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라며 구호를 외치자 지지자들은 행동하는 의리의 아이콘 김진태, 전투력 강한 보수의 아이콘 김진태 피켓을 들고 환호로 답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지지자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당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진짜 민심이라며 진짜 이제는 한번 싹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그간 당내에서 입지가 약하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회견은 이 같은 기존 평가를 무색하게 하는 집회형 회견이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그간 꾸준히 당원 민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왔습니다. 최근 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는 당내 입지가 없다. 상임위 간사도 못 맡아봤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당원들 뿐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의 달라진 위상은 책임당원 입당 원서 전달식에서 수치로 증명됐습니다. 김진태 의원 측은 지지자 3만 명의 책임당원 입당을 얘기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실 측은 그간 전국을 돌며 직접 당원 간담회를 갖고 이를 조직화시킨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책임당원은 전당대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 후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면 됩니다. 실제로 최근 자유한국당 각 시도당에는 당원 가입 획렬이 줄을 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 책임당원은 현재 32만 8,433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지지자들이 김진태 의원실에 전달한 3만 명의 책임당원 입당 원서는 한국당 전체 책임당원의 1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김진태 의원실 설명대로 전당대회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 책임당원의 증가 요인이 김진태로 모아지는 것이라면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한국당 전당대회 판세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지자는 일부 매니아층일 뿐 당내 입지는 약하다는 평을 들어왔던 김진태 의원이 전대 판세를 뒤흔들 가능성이 짙다는 해석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당권 주자들 중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합니다. 이날 국회 모임에 참석한 한 지지자는 약점으로 얘기됐던 무모함과 젊음이라는 키워드가 그의 강점으로 부각되는 현장을 목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본관을 둘러싼 지지자, 당원들의 기세에 힘을 받은 듯 김진태 의원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듯 젊고 새로운 인물 한 번 제대로 키워주시지 않겠느냐고 외쳤습니다. 그는 국회 법사위에서 7년째 수많은 악법을 막으면서 싸운 사람이 바로 저라며 그 대가로 법사위에서 쫓겨났는데 이걸 우파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싸울 수 있다는 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우파정당이 하나 생기는 것이라며 어디 숨어서 눈치 보고 여론 살피는 지도자는 필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보수 우파 통합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이날 탄핵을 찬성했던 한국당을 탈당했다가 다시 돌아온 이른바 복당파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었습니다. 통합을 외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당을 지켜온 이들의 몫이란 것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본인이 투사라는 점을 지지자들과 당원들에게 연신 강조하며 당대표 역할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1년 남은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 100석을 확보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내겠다고 외쳤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개헌 저지선을 확보해 우리 자랑스런 헌법을 지켜내야 하지 않겠나. 헌법은 말로만 지킬 수 없다면서 잘 싸우는 사람 위주로 국회의원들을 확실하게 뭉쳐내겠다.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그 뒤에 튼튼한 안보, 시장주의 경제,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라의 TV 구독자님들은 김진태 의원의 당대표 도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설문조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화면 상단 오른쪽 I 영문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유한국당 당대표 누가 적합한지 설문 내용이 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경 부인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